태극전사의 피를 참지 못하고 근처 초등학교로 갔습니다. 저희 넷 중에는 특히 성규가 축구를 제일 좋아했는데요. 체구는 제일 작지만 축구는 또 제일 잘해서 저희 사이에서는 별명이 창원의 박지성이었습니다. 그래, 그때 박지성이었어, 뭐만 하면. 예. 그 당시 때는 다 진짜 박지성이었지. 그렇게 아무도 없는 한밤의 운동장에서 신나게 공을 차고 놀았습니다. 재밌다. 그렇게 한두 시간쯤 뭐 흘렀을까요? 너무 더워서 이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너네 보여? 파란 불빛. 저 파란 빛 말이야. 제일 꼭대기층 창문에 새파란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왔을 때는 교실에 불이란 불은 다 꺼져 있었거든요. 야, 그러게 저거 언제 켜졌냐? 아까 왔을 때 없었는데. 야, 아까 월드컵 보고 누가 남아있겠지. 뭐 신경 쓰냐? 야, 나 먼저 간다. 내일 아침에 약속 있어가지고. 벌써 가게? 아, 가. 다음에 봐. 우리 가. 고생했다. 남은 저희 셋은 딱 30분만 더 놀기로 하고 다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나이스! 봤냐? 김성규 봤어? 야, 성규 어디 갔냐? 어? 야, 성규야! 김성규! 김성규! 성규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집에 거예요. 갔나? 집에 갔나?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성규를 찾아 나섰습니다. 야, 성규야! 학교를 샅샅이 뒤졌는데 성규는커녕 성규의 흔적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혹시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건가 싶어갖고 출입문 손잡이를 당겨봤는데 이게 잠겨 있는 거예요. 그치, 학교 끝나면 잠겨있지. 이거 걱정된다. 학교 안엔 없는 것 같아. 나가서 찾아보자. 아, 잠깐. 제 조회대 앞에 새까만 뭔가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까 성규더라고요. 성규가 두 손을 맞잡고 얼굴이 무릎에 닿도록 고개를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기도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니, 같이 축구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난데없이 나타나서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 그렇지.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야, 김성규 너 여기서 뭐해? 성규가 힘없이 옆으로 이렇게 스르륵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진 성규의 얼굴이 이렇게 보였는데 두 눈에 이렇게 흰자위만 남은 성규가 웃고 있는 거예요. 야, 성규야. 야, 김성규! 너 왜 이래, 성규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제 친구 성규의 웃음소리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규는 이렇게 한참 웃다가 갑자기 뭐라고 중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더 하셨다. 교수님이 더 하셨어. 교수님이 더 하셨다. 무슨 일인가 됐나? 일단 당장 성규를 집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 친구와 둘이서 성규를 양쪽에서 들어 올리려는데 이게 어찌나 무거운지 성규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둘이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성규는 운동장 바닥에 딱 붙은 정말 망부석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성규는 또 중얼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도 곧 올 거야. 우리 4명 다 모이면 우리 다 교수님께 사자 드리러 가자. 정신 차려, 형은 아까 갔잖아. 아, 저 뭐라는 거야? 다 모이면 들어봐. 이제는 아까 집에 간 친구가 다시 올 거라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오면 또 웬 교주님한테 가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성규를 데리고 학교를 나가야 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서 겨우 교문을 넘어서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확 제 어깨를 잡아채는 거예요. 너네 여기서 뭐 하냐? 아까 집에 갔던 형원이가 온 거예요. 왜? 진짜 왜?
성규 말대로 집에 간 형원이가 학교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너 아까 집에 갔잖아. 아니 뭔 소리야? 야 우리 방금 헤어졌잖아. 너 가방 들고 나가고 있었는데? 방금? 방금. 우리 5분 전에 헤어졌어.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헤어진 게 5분 전일 수가 없거든요. 막 헤매고 그랬는데. 형원이가 집에 가고 나서 남은 셋이서 축구를 하고요. 그 와중에 성규가 없어져서 온 학교를 뒤지고 이상해진 성규를 어떻게든 끌어서 세워서 겨우겨우 데리고 나가는 건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1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친구는 겨우 5분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우리 다 모였으니까 교수님께 가자.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해야 돼. 교수님께 가자. 교수님께 가자. 서로 어떤 말도 하진 않았지만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어서 빨리 이 소름 돋는 공간을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셋이서 겨우겨우 성규를 끌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제 한참을 자던 성규가 갑자기 눈을 뜨는 거예요. 야 성배 괜찮아? 너 어디 있었던 거야? 파란 교실. 뭐? 나 파란 교실에 다녔어. 운동장에서 그 교실을 바라봤는데 거기로 꼭 가야만 될 것 같은 거야. 기억하십니까? 아까 저희가 축구하다가 봤었던 그 파란 불빛의 교실. 성규가 자다 일어나서 그곳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언제 갔다 왔어?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규가 파란 교실에 다녀온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텐데요. 성규의 시점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불빛의 정체가 너무너무 궁금해진 저는 홀린 듯 학교 건물로 향했지만 출입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유리문 너머로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처음 느껴보는 한기가 온몸을 감싸더니 몸에서 뭔가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느새 전 학교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뭐 유체 이탈이야, 뭐야. 아 영혼 이탈 이런 건가? 하지만 그때 저는 어떤 이상함도 일단 느끼진 못했고 그저 파란 교실로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한 층씩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말소리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크게 그리고 또렷하게 들려오는데 그건 여러 사람이 함께 외는 주문 소리였습니다. 한 발 한 발 주문 소리에 가까워졌고 결국 파란빛이 새어나오던 교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뒷문이 조금 열려있길래 살며시 교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학교 교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흰 망토를 입은 아이들이 바짝 엎드렸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가 미친 듯이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를 이상한 주문에 기분이 절로 오싹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절하는 방향에는 촛불이 켜진 제단이 있었고요. 제단 위에는 커다랗고 까만 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닫힌 관 뚜껑 사이로 제가 찾던 파란 불빛이 이렇게 새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영화 같아. 깜짝아. 이거 휴대폰 벨소리 아니야? 그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리는 겁니다. 당황한 저는 얼른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뚝 벨소리가 끊기고 주위가 고요해졌습니다. 싸한 느낌에 천천히 고개를 들자 아이들이 동시에 저를 돌아봤는데 얼굴엔 눈도 코도 입도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공포에 온몸이 굳으면서 갑자기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얼굴 없는 아이들이 한 발, 한 발 제자리에 딱 서더니
소름 끼치는 주문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주문을 외는 입모양은 보이진 않는데 꼭 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왠지 죽겠다 싶어갖고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는데 갑자기 다쳐버리는 거예요. 갇혔다. 다급해진 저는 아이들을 피해서 미친 듯이 교실 안을 도망다니다가 가까스로 빈 책상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교실을 보는데 나갈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지 교실을 이리저리 빙빙 돌면서 저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았구나. 못 보니까. 갑자기 관뚜껑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교실 전체가 파란 빛에 휩싸이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터벅. 터벅. 시꺼먼 맨발이 제 앞에 딱 쓴 거예요. 너무 무서웠지만 이게 들키면 안 되니까 바들바들 떨면서 또 눈을 꼭 감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움직이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실눈을 살짝 이렇게 떠봤는데 어떤 남자 얼굴이 새하얗게 분칠한 얼굴에 새까만 남자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방향을 잃었던 아이들이 그제야 제 위치를 알았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몰려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뒤에서는 한 발 한 발 그것들이 다가가고 있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니까 저는 문을 부수려고 온몸으로 쾅! 세게 부딪혔어요. 근데 옆에 있던 거울만 떨어지고 문은 그대로 온 거예요. 강한 충격에 정신은 혼미해지고 곧 여러 개의 손이 제 온몸을 감싸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때는 2001년 여름. 마리 씨가 다녔던 학교는 뒷산이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경북의 한 여고였습니다. 한날은 마리 씨가 평소처럼 등교를 하는데 네. 학교 입구부터 분위기가 엄청 이상한 거예요. 너무 어수선한 거야. 학생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고 그다음에 몇 명은 울고 있어요. 마리 씨는 좀 찜찜한 채로 일단 교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책상에 앉자마자 한 친구가 쓱 오더니 야, 어젯밤 얘기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당시에 세이클럽 이런 채팅 많이 다모임 같은 채팅 사이트가 한창 유행이었거든요. 그 채팅 사이트에서 마리 씨는 학교 다니던 어느 여고생이랑 옆에 다니던 그 남자 고등학교 남학생이랑 만나기로 했대요. 근데 학생들이 다 집에 가고 네. 저녁 시간에 그 여고에서 네. 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어머. 남학생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살짝 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는 숫자가 오고 있는 거예요. 둘이 만나기로. 여학생이 지금 혼자 있는데 위험한데? 무섭지. 그래서 슬슬 뒷걸음질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 눈치를 챘는지 그 남학생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일단은 도망을 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일단 막 뛰었어요. 네. 지금 입구는 아예 막혀 있는 거고 지금 뛸 수 있는 밖에 이제 뒷산 쪽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산이니까 나무를 막 헤치면서 막 가다가 결국 절벽 있는 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근데 며칠 후에 학교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학교에서 사회 선생님이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전날 밤에 혼자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구지? 라고 생각해서 문을 이렇게 열어봤는데 복도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더래요. 너무 싫은데. 이상하다 해서 문을 닫고 나 잘못 들었나? 네. 그래서 책상에 다시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누가 혼자 있는 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바람 소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애써 모른 척 하는 거 있죠. 왜냐면 아까 문을 열어봤는데 없었으니까. 일부러 모른 척. 좀 모른 척 하면서 약간 주시를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너무 놀랬고 너무 놀라면 몸이 안 움직이는 거 알죠? 그대로 기절을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학교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떠돌겠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애들 보고 야, 니네 괜히 이상한 소문 내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들 이제 쉬쉬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다행히도 학교 분위기는 좀 잠잠해지는 게 됐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방송부 동아리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부였던 마리 씨랑 그 방송부 친구 둘 이렇게 셋이 학교로 갔대요. 뭐 이래저래 모임이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저녁 한 6시 정도. 일요일이라서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조금 조용하긴 한데 좀 그날따라 좀 으슥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더래요. 그럴 때 있어. 근데 이제 바람도 시원하니 학교 운동장 쪽에 이제 자리를 이렇게 잡고 앉아서 좀 쉬기로 한 거예요. 여고 나온 분들은 다들 아시죠? 여고생의 생명은 앞머리입니다. 그쵸. 앞머리요? 앞머리 솜씨 좋은 아이들이 이제 앞머리를 좀 잘라주고 맞아요. 줄 서서 자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손재주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앞머리를 잘라주기로 하고 이제 마리 씨부터 이제 머리를 자르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친구가 사각 이렇게 자르기 시작했는데 근데 뭐가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리 씨가. 그래서 살짝 이렇게 실눈을 이렇게 떴대요. 앞에 이제 친구가 있고 그쵸. 친구 뒤쪽에 이제 학교가 보이는 거잖아요. 학교가 이렇게 보이는데 뭐가 살짝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더래요. 학교 3층에 한 교실만 커튼이 이렇게 젖혀져 있는 거예요. 싫어. 마리 씨가 이게 실눈을 뜨고 저 교실만 커튼을 누가 이렇게 묶어놓고 갔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해서 그냥 눈을 감았대요. 네. 근데 사람 심리가
하나가 유독 이상하게 보이면 계속 신경이 글로 가잖아요. 또 보고 그렇죠. 싶어. 그래서 다시 눈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젖혀져 있던 그 창문을 이렇게 싹 봤더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몸은 없고 긴 머리랑 얼굴만 흰 커트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몸이 딱 긋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지금. 연나야. 근데 그때 머리 잘라주던 그 친구가 가위질을 딱 멈추더니 야 너도 봤어? 그런 거예요. 순간 분위기는 정적이 됐고 마리 씨가 친구를 딱 봤는데 친구가 공포에 찬 그 표정. 그래서 아 얘도 그 여자를 봤구나. 어떻게 봤지? 이렇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3층 창문에 얼굴 봤어? 머리 긴 여자? 근데 몸이 없어. 얼굴만 둥둥 떠 있고 우리 쪽을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머리 잘라주던 친구가 사색이 돼서 4층 아니었어? 뭐야? 난 4층에서 봤는데? 넌 3층에서 봤다고? 분명히 3층이었어. 그 얘기를 듣고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같이 있던 그 친구 한 명 있죠? 또 다른 친구. 그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이 2명의 친구의 손목을 딱 잡으면서 확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문적으로 걔도 뭘 봤나 봐. 그래서 막 뛰는 거야. 미친 듯이 뛰었대요. 셋이서 막 미친 듯이 막 왜냐 깜깜하니까 이제 깜깜해져서 가로등 불빛에 막 의존하면서 막 뛰어가서 사람들이 겨우 많은 쪽에 겨우 멈춰서게 된 거예요. 걔 뭘 본 거야? 마리 씨가 그제서야 이제 조금 힘이 풀려서 야, 안 그래도 무서운데 너 때문에 너무 놀랬잖아 하면서 숨을 돌리고 있는데 딱 봤더니 그 친구 나머지 한 명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떡해. 니네가 그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창문 쪽을 봤거든? 그때 2층에서 그 얼굴만 있는 여자가 입이 귀에 걸릴 듯이 웃으면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4층, 3층, 2층 내려오고 있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거야. 그 1층까지 왔으면 나왔겠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뛰었던 거야. 아, 그러네. 속도상으로 봤을 땐 이게 내려올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인데 짧은 시간에 4층, 3층, 2층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놀라는 포인트군요. 분석하시는 거예요? 너무 딱딱해졌어. 이해하기가 너무 딱딱해졌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무섭지 않아요?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학교에서는 여러 명이 본 아하. 귀신인 거죠. 그럼 거기서 약간 한을 가지고 죽어서 그럴 수 거기 있죠, 뭐가 그럴 수 똥할 수도 있죠. 있을 것 같아요. 더욱더 좁혀지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에 있었던 그 사고. 비밀스러운 사고로 인한 그 여학생의 원인이 사고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전에도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맞네. 그 전에도 왜냐면 있었을 학교가 이제 수도 오래됐으면 네. 뭐 사고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왜냐면 이제 맞네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뒤에 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사연의 주인공 서연 씨는 경기도의 한 사립여고를 다니는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다니는 학교에는 꽤 특이한 전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민아. 야, 너 가져왔어? 가져갔지. 너는 가져갔어? 서연 씨와 친구 수민이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바로 사탕. 사탕을 왜?
두 사람은 자신이 가져온 사탕을 교실 앞 복도 창가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어요. 그곳엔 이미 먼저 온 아이들이 두고 간 사탕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죠. 뭐지? 대체 이 학교의 학생들은 무슨 사연으로 학교에 사탕을 두는 걸까요? 그 시작은 서연 씨가 3학년이 된 학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친구 수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네 3반 정다은 얘기 들었어? 뭐? 며칠 전 6교시 수학 시간이었대요. 쪽지 시험을 보기 싫었던 3반 다은이가 배탈이 난 척하고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땡땡이를 치기로 한 거죠. 딱 수학 시간만 버텨야지 생각하며 화장실 맨 끝칸에 들어가서 남자친구랑 문자를 나누고 있었는데 난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웬 노크?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연달아 다시 들려오는 똑똑똑.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처음 들렸던 것보다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이번엔 다은이가 있던 맨 마지막 칸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아 누구야? 문 앞엔 아무도 없었죠. 그 순간 뭔가 이렇게 싼 기분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렸는데 아니 우리랑 똑같은 교복 입은 여자애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 장난하냐? 야 그럼 뭐 화장실에서 귀신이라도 나왔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미숙 언니 아니냐는데? 미숙 언니? 아까 그 미숙언니. 저희 학교가 지어진 지가 좀 오래된 곳이었어요. 신관이랑 구관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신관은 1, 2학년들이 쓰고 3학년은 구관을 썼어요. 그래 공부 좀 하라고 이렇게 이제 쓰지. 근데 친구가 저희 학교를 졸업한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미숙 언니랑 사탕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사랑? 이게 뭐야? 원래는 미숙 언니가 예전에 학교를 다니던 사람인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서 어머. 아이고. 졸업생이었구나. 이제 그때부터 구간에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숙 언니가 귀신이 되어서 나오니까 구간에 사탕을 두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안 보였다고. 그래서. 그래서 사탕을 주는구나. 근데 구간 쓰기 전에야 저희도 그걸 안 믿었으니까 그냥 생각이 없었죠. 근데 진짜 구간 쓰면서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전형적인 그 학교 괴담 뭐 이런 거네요. 학교 괴담이네. 네. 서연 씨가 3학년이 되어서 구간을 쓰고 나서부터도 동급생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끊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구간에 있는 미술실에 가면 뭔가 괜히 발목이 싼 느낌이 든다던가 아니면 밤에 아무도 없는 교실 창문에 사람 형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에 소문을 타고 미숙 언니에 대한 괴담이 점점 힘을 얻어가던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서연 씨가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어떻게 머리끈을 안 갖고 왔네. 할 수 없이 한쪽 손으로 머리를 말아 쥐고 찬물로 세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자꾸 흘러내리니까 이렇게 잠이 깰 만큼 개운하게 세수가 안 되는 거예요. 투덜투덜하면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땡큐.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서연 씨 머리를 대신 잡아준 거죠. 근데
근데 얘 누구지? 고개를 살짝 들어 쳐다본 거예요. 근데 비눗물 때문에 서현 씨 교복과 같은 와이셔츠랑 치마만 눈에 보이고 친구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던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마저 비눗물을 닦는데 머리카락을 잡아주던 그 손이 슥슥 마치 한 올 한 올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겨주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으스스한 느낌에 꼭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이상한 기분이 든 서현 씨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허리를 폈는데 세수했어? 깜짝이야. 너였어? 야, 너 근데 왜 이렇게 손이 차갑냐? 나 소름 끼쳐 죽는 줄. 뭔 소리야? 내 손이 뭐가? 방금 너가 내 머리 잡아준 거 아니야? 내가? 나 방금 왔는데? 진짜 장난치지 마. 근데 방금까지 자기가 그 느꼈던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말랑말랑하면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 말에 서현 씨는 수민이의 손을 붙잡고 곧바로 교실로 뛰어갔고 곧장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근데 다음 날 서현 씨가 등교를 했는데 아침부터 수민이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어도?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서현 씨가 집으로 가고 난 뒤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 거죠. 왜? 야자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교실을 나서면서 자물쇠로 단단히 잠그고 학교로 나와서 본인을 매일 데리러 오시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깜빡하고 핸드폰을 교실에 두고 나와서 꼭 이렇게 두고 나오냐. 그래서 혹시 엄마 전화 못 받으면 뭐 길 엇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찾아오자 싶어서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잠가뒀던 자물쇠가 풀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깜깜한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려는 찰나 뭐야? 끊겼네? 그 순간 무심결에 고개를 돌려봤더니 긴 머리를 풀어헤친 누군가가 미동도 없이 서가지고 수민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진짜 이거. 엄마.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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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기 들어가도 돼? 그 소리를 듣고 와준 경비 아저씨 덕분에 겨우 학교를 빠져나가서 그날은 겨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후 서현 씨와 수민 씨가 겪은 이야기들이 일파만파 퍼졌고 겁에 질린 학생들은 그 미숙 언니의 존재를 알려준 수민이 언니의 조언대로 구간 복도 한쪽에 사탕을 가져다 놓기 시작했대요. 그 아저씨 나타나야지. 그리고 얼마 뒤에 고3에게 주어진 딱 일주일간의 짧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여름 보충 수업을 위해서 학교에 돌아왔는데 근데 복도에 못 보던 CCTV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하루도 지금까지 결석한 점이 없던 반장이 여름 보충 수업 내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반장이? 왜 그러지? 그래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아니, 떡볶이를 좀 먹자고. 어제도 먹었잖아, 떡볶이. 야, 뭐, 반장. 야, 뭐야, 너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아주 헬쓱한 모습으로 반장이 나타났어요. 아, 뭔 일이 있었구나 또. 무슨 일 있었다. 야, 반장. 야, 너 뭘 그렇게 봐? 반장. 저 CCTV 나 때문에 생긴 거야. 어? 내가 미숙언니 봤거든. 어머. 반장도 봤어. 딱 일주일간의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반장은 선생님께 말씀드리고서는 텅 비어있는 학교에 나와서 홀로 자습을 했던 거예요. 네, 어느 날 공부하다가 깜빡 졸았는지 졸고서 깨보니까 벌써 해가 진 거죠. 주변에 너무 어두워진 걸 확인한 반장이 얼른 짐을 챙겨서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 교실을 나오는데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아우 그냥 요한이 겁 많네. 유리창이 깨졌나? 떨어지는 소리 아니야? 혹시 누가 다쳤나? 이제 싶어서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막 다급히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미술실인 거예요. 한 학생이 이젤 앞에 앉아서 쪼그려서 울고 있더래요. 아이고, 다쳤네. 저기 괜찮아? 혹시 다친 거야? 선생님 불러올까? 괜찮은 거지? 반장이 점점 뒷걸음질을 치는데 이젤 위에 그림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 그림 속 얼굴이 심심해. 네가 나랑 놀래? 이젤 앞 여자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자기 자화상. 여자의 머리에선 뚝뚝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왼쪽 가슴 앞에 명찰을 지나는데 오, 야. 핏방울이 지나간 그 명찰 위에 김미숙. 한반 잘한다는 얘기 들었어? 우리랑 똑같은 교복 입은 여자애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자기가 쳐다보고 있더래. 그거 미숙 언니 아니냐는데? 그 이름을 본 순간 반장은 곧바로 뒤를 돌아서 미술실을 막 뛰쳐나갔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멈추지 않고 복도를 막 달려가는데 아무리 달려가도 현관이 안 보이고 계속 복도만 이어지는 거예요.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순간에 경변 씨가 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잡았다. 저는 5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국민학교 교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했던 저는 교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정말 열심히 일해왔어요. 그리고 교육을 향한 남다른 열정으로 한 가지 큰 결심도 하게 됐죠. 바로 산골 오지에 있는 분교에 가겠다고 자원을 한 겁니다. 사명감이 있으시네. 그렇게 제가 발령받은 곳은 충청남도 홍성의 외딴 시골 마을. 꼬불꼬불한 산길을 1시간 넘게 걷고 또 걷다 보니 아담한 학교 건물과 그 앞에 삼삼오오 모인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이셔요? 그래, 맞아. 안녕. 너 이 학교 다니니? 우와, 이게 서울 말인가벼. 와. 진짜 촌스럽게. 선생님, 지는 경복궁도 가봤슈? 이름은 금자라고 해요. 4학년 금자와 6학년인 기순이, 2학년 덕구, 5학년 만철이. 기순이 등에 업힌 갓난쟁이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깍두기였고요. 저는 순박하고 해맑은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에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임한 김정옥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차시는 거 있죠. 왜?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내가 기운 잘 쓰는 남자 선생님 필요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구만. 저 대나무 꼬챙이 같은 손가락으로 저 전분 하나 제대로 갈궜어 저거. 해본 적은 없지만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지 믿고 맡겨달라는 저를 교장 선생님은 어느 건물 앞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김 선생이 여기를 좀 살려봐. 서울에서 왔으니까 뭐 어련히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얼떨결에 열쇠와 손전등을 받아든 저는 멍하니 건물을 바라봤어요. 최근에 관리를 좀 못했다는 최신식 과학관. 문이 왜 이렇게 안 열려? 저는 삐걱대는 문을 겨우 열고 과학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를 보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방치가 됐는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고 실험 도구들도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치워야 되나? 바닥에 있는 유리병을 세우려고 봤더니 오, 발성. 관리가 안 됐어. 깨름칙한 기분에 손을 털어내고 일단 과학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다음 날 과학관을 청소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나섰습니다. 그런데 과학관 입구 바닥에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뭔가 까만 원이 일렁이고 있는 거예요. 까만 원? 윙. 귀를 어지럽히는 소리들. 파리, 날파리.
그 까만 원은 바로 엄청난 숫자의 8이 떼였습니다. 못 써봤어. 저는 정신을 차리고 주먹만한 돌멩이를 하나 주어서 그건 죽은 물고기들이 만든 거대한 원이었습니다. 물고기 떼? 마치 누가 일부러 남겨놓은 표식처럼.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걸 보자마자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명색이 과학관 담당이잖아요. 이대로 그냥 둘 순 없잖아요. 저는 손으로 코를 틀어막고 힘겹게 물고기 사체를 치웠습니다. 대단하다. 난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또 다음 날 과학관을 마저 치우려고 일찍 관사를 나섰습니다. 저건 또 뭐지? 저 멀리 과학관 건물 벽에 뭔가 또 동그랗게 점들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점. 그래서 주춤 과학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벽에 찍힌 점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이 아니라 머리에 못이 박힌 개구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둥글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꼭 누가 전시라도 해놓은 것처럼.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더 끔찍한 일이 생기기 전에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꼭 좀 잘 선생님, 과학관 앞에 어제는 물고기가 죽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개구리가 잠시만요. 그 개구리 물고기 죽은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나가갖고 일어서요. 일어서요. 아유 별걸 다 갖고. 사이코패스가 학교에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신경도 안 쓰고 저는 행여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음 날 뭐가 죽어 있을까 봐 과학관으로 향할 때마다 심장이 무섭지. 다행히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잔인한 처형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나흘 후 과학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아우 야. 몸통 한가운데 못이 박힌 채 긴 혀를 늘어뜨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너 대체 누구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전 너무 무서워서 이곳에 오기로 했던 결정이 너무너무 후회되고 당장이라도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제가 와서 너무 행복해하는 애들인데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관사로 돌아와서 한참을 더 울다 지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귓가에 울리는 망치질 소리에 저는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 또 왔다. 뭐야, 과학관에 못 박는 소린가? 그 사이코패스가 다시 나타났나?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에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양손바닥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망치질 소리를 따라가 보니 웬 검은 옷의 남자가 제 발에 못을 박고 있었어요. 어이 뭐야 이거. 몸이 쉬도록 울부짖자 그 남자가 몸을 일으키고는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한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망치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니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저 혼자만 누워 있었어요. 아, 악몽을 꾼 건가? 그런데 망치질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학교, 정확히는 과학관 방향에서요. 이거 꿈이 아니잖아. 진짜 범인이 나타난 건가? 여전히 무섭고 두렵긴 하지만 지금 꼭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른 침을 삼키면서 관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도착하니 달기 피를 흘리면서 못에 박혀 있었어요. 아, 도망갔어. 실체가 있네. 실체가 있어. 그때 과학관 옆 풀숲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풀숲을 헤치면서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도망가는 검은 뒤통수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너 누구야? 거기서! 저는 죽기 살기로 그 검은 뒤통수만 보고 뛰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온몸이 긁히고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잡힐 듯 말 듯 좁혀지지 않는 거리.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목덜미를... 잡았어. 그런데 고개를 돌린 사람은 설마. 5학년 만철이었습니다. 만철아, 네가 왜 여기... 네가 한 거 아니지? 방금 저 다 네가 한 거 아니지? 안 들킬 수 있었는디. 그럼 전에 물고기랑 개구리도 너가 다 그런 거야? 그건 내가 한 거 아닌디. 다른 애들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잔인한 짓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했다고?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등교한 아이들을 모두 과학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죽여서 과학관에 걸어놓은 거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냥 지들끼리 논 건지. 저거 따라한 거예요? 교실 뒤에 있는 판넬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진화놀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아이들에게 죽였어? 차례차례 무엇을 죽였냐고 물어봤죠. 너는? 지는 물고기 죽였어. 너도? 물고기부터 닭까지 범인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설마... 아니에요. 지는 아직 못했어요. 아직
아직 남은 게 있었나? 그때 제 머릿속에 진화의 과정 마지막 단계가 떠올랐어요. 그 마지막은 바로 사람. 뭐야? 이게 뭐야? 그 순간 아이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기순이가 업고 있던 2살 배기 동생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성을 잃은 채 모질게 체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날 도망가는 만철이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제가 상상한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1998년에 이정우 선생님이 교대를 졸업하고 충청남도 시골로 처음 발령난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3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셌나 보다.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건물이 2동이고요. 그리고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이 최초로 담임을 맡은 반이 바로 2학년 1반입니다. 근데 이게 뒷동에 있는. 근데 이제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얘들아 오늘은 저 뒷산에 가서 우리 한번 야외 수업을 하지 않을래? 하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뒷산을 갔는데 마침 도착을 했더니 그 수희 아저씨께서 풀을 갖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넉살 좋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오늘 뭐 저희 애들 야외 수업을 하러 왔다. 그랬더니 수희 아저씨께서 어차피 그냥 간단한 인사였는데 갑자기 대뜸 이 선생 뭐 애들 데리고 저 위로는 가지 마. 불길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선생님이 아저씨 왜요? 저짝 가보면 구덩이가 너무 많다. 위험하지. 다 구덩이다. 그리고 뭐 관짝도 있을 거고, 뭐야? 관짝도 있을 거고, 또 어쩌면 해골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이 뒷산이 싹 다 공동묘지였었다. 네. 그러면서 궁금하면 한번 가봐. 툭!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가셨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폭탄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뭐 황당하고 뭐 괜히 오싹하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쌤! 여기 와보세요. 여기 뭐 땅이 울룩불룩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벌써 뛰어갔구나. 이미 애들은 다 뛰어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얘들아 그거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얘들아 가지마 하고 이제는 애들을 싹 다 챙기고 이제 다시 교실로 온 거죠. 잘했다. 그런데 그 후에 선생님 반에 이상한 일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거길 갔다 오고 나서 근데 다들 우유 그 급식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 당번이 우유 당번. 여기 이 학교도 그 플라스틱 상자가 있었는데 2명이서 가서 우유 그 배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우유가 구비되어 있는 장소가 그 현관 한가운데 중앙 계단이 있고 그 옆에 안 쓰는 창고 있죠.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창고 있잖아요. 항상 잠겨져 있어. 근데 그 창고 앞에 그 우유 상자들을 이렇게 쌓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각 반의 애들이 그 장소에 가서 그 우유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당번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 정하기가. 아무도 문을 여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래되면은 그 자물쇠가 녹슬고 그리고 이상하게 꼭 그 장소만 그런 장소만 햇빛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어둡고 괜히 오싹하고 으쓱하고 막 서늘하고 또 이제는 뭐 애들끼리니까 또 요상한 소문이 퍼져 있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그거 아냐? 옛날에 나쁜 애들이 여기 창고에다가 한 아이를 가둬놓았는데 거기서 굶어 죽었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애들은 그거 아닌데 그 창고에 되게 무서운 아저씨가 산대. 그래서 뭐 뿔도 나 있고 뭐
애들 상상력 있잖아요. 그리고 키도 크고 그래서 막 애들을 잡아간대. 막 이런 학교마다 있는 괴담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이 창고 앞에 가기 싫다고 그래서 우유 당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선생님 반에 똘똘하고 야무지고 좀 그래도 그나마 애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 어른스럽게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반장하고 부반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 아이들한테 그 우유 배식을 너네가 좀 담당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당번이 된 거죠. 문제가 또 터집니다, 여기서. 뭐요? 또 그날은 하필이면 날씨가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학교 그럴 때 무섭잖아요. 그리고 약간 뭔가 밤 분위기도 축 처져 있고. 그날 반장하고 부반장이 우유를 가지러 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뭔 일 났다. 근데 선생님이 아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뭐가 무슨 일이 생겼나? 한 순간에 선생님!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반장하고 부반장이 그냥 교실로 냈다 뛰어들어온 거예요. 막 후다닥. 거의 막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침착하고 똘똘하고 야무진다고 했던 반장하고 부반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러가지고 저 귀신 봤다고 여기 귀신 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소리냐고 아니 지금 귀신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창고 계단 창고에 진짜 귀신이 있는 것 같다. 안에서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네, 말을 걸었대요. 잠겨 있는 그 창고 안에서. 안에 누가 있다. 애들이 같이 들었네. 선생님이 아 너희가 날씨 때문에 겁을 먹고 또 너희 작은 소리도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으니 진정해라.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애들을 진정시켰겠죠? 쉬는 시간에 선생님 난리가 난 거야. 10명도 넘는 애들이 이제 우르르 갑자기 난리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막 거의 횡설수설하고 또 어떤 애는 막 거의 울먹거리고 어떤 애는 뭐 벌써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아까는 반장, 부반장이 그러고 이번엔 단체로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왜 그러냐고. 왜 너희 단체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호기심이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애들이 예. 계단 밑에 창고에 귀신 있나 없나 확인하러 가자. 나 같아도 갔겠다. 그쵸. 애들은 딱 뭉쳐 있으니까 또. 그래서 애들이 한 10몇 명 되는 애들이 굳이 또 그 계단 밑 창고에 갔다가 거기 단체로 애들이 진짜 다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거기에 애가 갇혀 있나? 그럴 수 있지. 왜냐면은 주말에 애들이 학교에 와서 숨바꼭질도 하고 좀 많이 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학교 막 그러잖아요. 시골 학교는 저희 학교도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만약에 혹시나 잘못돼서 애가 창고에 갇혀 있으면 큰일 나죠.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가보자 해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갔대요. 창고 앞에 섰는데 이게 문이 여전히 잠겨 있는 거죠. 혹시 몰라서 그 창고 문을 똑똑똑 노크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창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대답을 하듯이 있어. 네, 그 안에서 그거 다 들은 거잖아 지금. 거기 안에 누가 있냐고. 누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있어요. 이렇게 온 거야.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애들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나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은 귀신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아 여기 정말 애가 갇혀 있구나. 그래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수희 아저씨한테 막 뛰어간 거예요. 아저씨 저기 창고에 열쇠 좀 빨리 찾아달라. 저기에 애가 갇혀 있는 것 같다고. 열쇠 좀 빨리 달라고. 그랬더니 아저씨는 오히려 담담해. 아니 그 열쇠를 아니 누가 가져가지도 않았었고 창고를 연 적도 없는데 애가 어떻게 갇히냐. 어쨌든 선생님이 다 조급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저씨께서 이제 찾으신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안 열렸으면 열쇠를 넣어도 그 있잖아 드르륵 들어가지 않는 거. 네. 억지로 힘들게 그 자물쇠를 열고 그 철문을 이렇게 열었을 거 아니에요. 딱 그 느낌 있잖아요. 서늘한 느낌이 확 지나가면서 이렇게 착 덮치고. 그리고 창고를 둘러봤더니 창고에는 그 구석에는 뭐 그냥 다 사가서 낡아빠져진 뭐 책걸상 몇 개랑 뭐 양철통 몇 개. 아무도 없네. 그 선생님도 그 멍하게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때 그 창고 안에서 일은 너무 찝찝하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못 찾고 아무도 못 찾고. 근데 그 방학식을 앞둔 어느 날 살던 집 계약이 끝나면서 지낼 곳이 없으셔가지고 학교 숙직실에서 경비 아저씨랑 하룻밤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낯설잖아요. 뭐 그렇게 그래서 밤늦게까지 얘기를 하다가 이 순간에 화장실이 급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 시간도 또 약간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가지고 복도도 너무 활동 시간이에요. 볼일을 보고 돌아오시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손뼉치는 소리가 아니라 발소리, 어린애 발소리. 네, 어린애 발소리. 네, 북 뛰는 소리. 그래서 선생님이 그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난 게 아니니까. 통이 아니네. 그래서 또 끝 새까맣잖아요.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달빛밖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한발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발소리가 또 나기 시작한 거야. 누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있어? 누가 막 선생님한테 일부러 장난치는 듯한.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데 또 그 순간 갑자기 삐 그래서 삐 경고음이. 경고 보안 시스템 경고음이 누가 들어왔다는 경고음이잖아요. 울린 거예요. 그 선생님은 일단은 수유할 씨가 있는데 달려가서 지금 큰일 났다고. 저 누가 왔다. 도둑 들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아저씨는 저게 이상하게 언젠가부턴가 이 시간만 되면 12시쯤 되면. 똑같은 곳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린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 근데 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경고음이 똑같은 곳에서 계속 울린다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너무 아무렇지도 않으시게 거기 있잖아. 뒷동 계단 밑 창고 앞.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